내란 특검, 김건희 특검, 해병대원 특검을 의결해서 공포했습니다. 앞으로 본격적인 사정바람이 몰아칠 거다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. 대통령실 설명 먼저 듣겠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습니다.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지난 6.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. 호 대변인님, 네. 이게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입니다. 네. 3특검법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. 파견검사 120명 포함해서 최대 수사 인원이 577명. 네. 그야말로 초대형 특검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, 국민님? 이게 오늘 그 기사 보니까 인천지검하고 맞먹는 규모라고 하더라고요. 예. 인천의 인구가 300만 명 정도가 됩니다. 그것을 이제 담당하는 정도의 그 특검을 꾸려가지고 그것도 다 이제 검찰이에요. 검사들이에요. 근데 저 검사들이 맡던 업무는 어떻게 되는 거죠? 우리가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에 그야말로 뭐 일방적인 분위기 속에 검찰, 경찰,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뛰어들어서 그렇게 샅샅이 수사를 했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소하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또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 중에 또 인지된 것은 또 그것대로 또 다 수사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고 최혜병 특검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. 이 최혜병 사건 누가 수사해 왔습니까? 2년 넘게 공수처가 수사해 왔던 겁니다. 근데 공수처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. 공수처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는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다 봐왔지 않습니까? 자,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털고 진상을 밝히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저는 이것이 얼마든지 그 정권의 그 입맛에 따라서 지금 모든 뭐 법원이니 모든 것까지도 다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경쟁 세력들을 괴멸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. 게다가 이제 특검 자체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그냥 일방적인 한 정치 세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게 돼 있는 여야 합의 없이 이런 그 초유의 위헌적인 법안이라는 데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. 예. 대통령실 대변인이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이라고 했잖아요. 오늘 공포된 3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이 행사됐던 게 맞습니다. 그런데 이유가 있죠. 독소 조항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. 하지만 그 조항들 그대로 살아남아서 이번에 통과됐습니다. 들어보시죠. 3대 특검 법안을 공포를 할 텐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만 후보자를 고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. 예, 그러니까 뭐 독소 조항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이제 지금 뭐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도리가 없어요. 지금 준비 기간 거치면 7월 초부터 수사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곡소리 날 겁니다. 신지호 전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독소 조항이라는 게 추천권입니다. 구준영 변호사님. 제가 특검법을 봤어요.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. 두 개는 민주당과 그리고 비교섭단체 중에서 제일 의석이 많은 당. 조국혁신당이죠. 그 사실상 특정 두 당을 탁 해놓은 겁니다.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배제되어 있는 상태. 어떻게 보십니까? 뭐 국민의힘이야 민주당에서 얘기하기로 그 정부에서 했으니까 니네가 어떻게 수사에 참여할 그런 뭐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된다고 할지언정 개혁신당까지 배제한 것. 어떻게 봐야 됩니까, 저희가? 그냥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둘이서 알아서 결정하겠다라는 거를 그냥 명문화한 거죠. 개혁신당까지 배제한 것도 참 납득은 안 되는데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제명 추진하는 거 이거랑 뭐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거든요. 그리고 사람은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어떤 행동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의 진정성을 느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. 민생, 통합 이런 얘기 하셨지만 결국은 1호 법안이 민생 법안도 아니고 통합을 위한 법안도 아니고
있고 이게 사정을 위해서 특검법을 띄우는 게 1호 법안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것이다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거든요. 이 특검법이라는 거는 그리고 또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예전에 거부권이 있었다라는 걸 핑계 삼아서 이번에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거는 기존의 경찰, 검찰 시스템이라는 게 정부 밑에 있으니 정부의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.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예외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가보자. 그게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다. 이건데 지금 권력이 교체됐잖아요. 경찰,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휘하에 들어와 있어요. 그럼 기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고 기존의 특검법을 만들기 위해서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. 기존 시스템에 대한 예외이고 이건 기존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깔고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. 특검은 결국은 행정권 안에 있는 수사 시스템을 국회 밑으로 갖고 오는 거거든요. 예. 그 예외에 대해서는 국회 내부에서 당연히 합의가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여태까지는 다 합의에 의해서 통과됐는데 추천권마저도 완전히 배제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 초반에 과거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정 동력을 계속 유지했던 거에 연장선상 아닌가 기시감이 굉장히 많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예. 독소 조항이 그대로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아예 이 특검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거부권 핑계를 대는 거는 결국은 이게 수사기관에서 못하는 중간중간 언론 브리핑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특검을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